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공공선택과 정치경제학에서 투표제도 중에서 투표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만장일치제가 있었고요. 단순 다수결 투표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다수결로 이제 단순 다수결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근데 단순 다수결 투표 제도의 단점은 뭐냐면 너 찬성해 아니면 반대해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은 하는데 내가 진짜 완전히 팬덤 형식으로 100%막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내가 지진 하는데 마땅히 선택할 사람도 없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결 제도는 어떤 내가 선호를 하는데 그 선호에 대한 강도가 이게 반영되지가 못합니다. 반영되지 못한다. 라는 게 한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호의 강도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뭐 점수를 이제 부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점수를 부여하는 그거 말고요.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표 거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투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얘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로그롤링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트를 트레이딩 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자기 거 챙기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복수의 발의자가 제안한 의안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표자들이 다른 투표자가 선호하는 의안에 대해서 서로 찬성표를 서로 던져주면서 밀어주는 방식을 우리가 투표 거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로에 길을 내는 거라든가 신규 고속도로 같은 거 찬성표 던지면서 그렇게 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 다수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투표 거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제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 볼까요? 투표 거래 찬성론자들은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 거래한다라는 건 이제 교환하는 거잖아요. 표 교환 행위예요. 그래서 표를 교환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밀어줄게, 너 저거 밀어줄래? 하는 표 교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표 교환 행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네, 요거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게 되네요.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또한 세 번째 줄 보세요. 투표 거래는 공공재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표출시키고 안정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균형을 달성해 줄 수 있는 균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표 거래가 비록 지역구 챙기기 또는 로그롤링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나무를 같이 굴리는 겁니다. 아니면 포크배럴 해서 돼지고기 보관통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네 각주 거기 4번에 나와 있는데 특정 선거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구 챙기기라 하고요. 통나무 굴리기는 이제 로그가 통나무잖아. 그걸 같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게임 같은 거죠. 통나무 같이 굴리는 게임인 것처럼 의원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안건을 찬성해주고 지지하면서 나도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약간 공공재가 많이 과다하게 서로 밀고 땡겨주고 해가지고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고딕으로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이러한 거래는 거기 경쟁 관계에 있는 이해들의 균형 모색 과정에서 꼭 필요하게 되고요. 투표 거래와 지역구 챙기기는 강제력과 언어가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윌슨이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케이스.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구체적인 수치로 어떤 공동체에서 병원, 도서관, 수영장 3개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3명의 사람이 있어요. M, R, S라고 할게요. 3명의 투표자가 있는데 각각의 투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얻게 되는 편익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면은 양의 편익이고요. 마이너스면 음의 편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표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그 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안건은 거기 보시면 병원 이렇게 있고요. 병원.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도서관.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거기 수영장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투표자 3명 있어요.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라고 할게요. 이렇게 3명의 투표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 전체적인 순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거기 순편익은 개개인들에 대한 순편익이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여기 숫자가 거기 보시면 M은 병원에 대해서 200 이득을 얻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0 이득을 얻고요. 그 다음에 얘는 400 이렇게 이득을 얻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빨간 색깔로 써볼게요. 근데 M은 도서관은 싫어하네. 마이너스 40이네. 병원을 좋아하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20 이렇게 돼 있고요. R은요. 병원에 대해서는 아이 뭐 병원이야. 건강하면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 60이고요. 이렇게 돼 있고 R은요. 마이너스 5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0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순편익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순편익은 거의 끝에 보시면 여기가 95고 그 다음에 80이고 그 다음 여기는 22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표결에 붙인다고 할게요. 자, 표결에 붙여서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M은 찬성하는데 R과 S가 반대 이렇게 해서 병원은 채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웃 이렇게 돼요. 자,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도서관은 2명은 반대해. 여기 보시면 M은 마이너스 40이고 S도 마이너스 30이니까 반대하고 R은 찬성하네. 2대1로 부결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의학 이렇게.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의학 해가지고 세트 스코어 2대1로 다 이게 생산이 안 됩니다. 다 부결됩니다. 아니, 순편익은 어떻게 돼? 사회 전체적인 순편익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순편익이 이게 있으면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필요한 생산이 안 됩니다. 필요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투표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6페이지 가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와 누구가 이제 투표 거래를 합니까? 하면은, M과 R이 투표 거래할 수 있어. S를 빼볼게요. 그러면 M은 찬성을 되게 세게 해. R은 요걸 좋아해.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하는 거야. M이, 야, 내가 도서관, 이제 여기 보시면 도서관 원래 싫어했었는데 R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 도서관 밀어줄 테니까 너 병원 좀 밀어줄래? 이렇게. 둘 다 뭐야? 수영장은 싫어해. 그럴까? 그래, 그렇지 뭐. 해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밀어주는 거야. 찬성해주는 거야. 원래 M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로 네거티브한 부정이지만 그렇게 뭐 크게 부정은 아니야. 근데 이제 얘가 병원을 찬성표를 던져준다고 하니까 뭔가 밀고 땡기는,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찬성해주고 얘도 찬성을 해주게 되면 병원은 어떻게 돼? 둘이 찬성하고 S는 반대하니까 예, 병원이 생겨요. 이게 채택이 돼요. 생산이 돼. 그리고 여기 도서관도 보면 얘가 밀어주니까 세트 스코어 2대1로 S는 S 혼자 완전히 호갱이 됐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과 R이 서로 전략적으로 밀어주게 되면 병원과 도서관이 같이 생산 공급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물론 수영장만 안 돼. 물론 이제 또 딴 사람도 마찬가지야. S가 다시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러면 S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S가 얘기를 합니다. 야, S가요.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걸 해볼까요? S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R한테 해도 됩니다. R한테 R아, 왜? 나 있잖아. 네가 좋아하는 여기 병원 나 밀어줄게. 그래? 뭐 사실은 R은 얘랑 짜고 쳤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뭐 만약에 얘 없다라고 전이라고 그러면 R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뭐 해주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이거 병원 밀어줄 테니까 너 좀 수영장 밀어줄래? 이렇게 해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요거가 이제 당연히 세트 스코어 2대1로 되니까 수영장도 얘가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다시 이렇게 생산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4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거래가 성사가 되고 나면은 거기 투표 거래는 세 가지 사안이 모두 시행되는 바람직한, 그렇죠. 원래 순편익이 0보다 큰데 셋 다 이제 생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투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특정 이익 집단에게만 이익을 주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이제 가져다 주는,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살짝 한번 볼게요. 사례 2라고 할까요? 자,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약간 거기 나와 있는 얻게 되는 편익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병원, 도서관, 수영장 이렇게 있습니다. 병도수 이렇게 있고요. M이 있고요. 투표자입니다. R이 있고요. S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요때 얻게 되는 순편익, 여기다 토탈 개념이죠. 순편익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순편익이 거기 숫자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얘는 여기 플러스고요. 플러스고 얘는 요게 플러스고요. 값이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얘는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순편익을 보니까 전부 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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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순편익은 마이너스고 도서관, 수영장도 다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해 볼 수 있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과 R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어요. M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R아, 왜? 나 있잖아. 이거 병원이 꼭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병원이 생산이 안 되겠어. 야, 네가 반대하니까 그렇잖아. 너는 말이야. 너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생산이 안 되잖아. 그래? 그럼 내가 너 이거 플러스 밀어줄게. 이렇게 밀어줄게. 그래? 나도 밀어줄게.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가 2대1로 돼가지고 병원하고 도서관이 생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S도 그걸 엿듣고 있다가 야 나도 밀어줄게 해가지고 이 다 되는 거야.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다 생산 공급되면 좋긴 한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얻게 되는 편익 대비 비용과 같이 비교해야 돼요. 비용 대비 편익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이 전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순편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자,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 보시죠. 자, 표가 이렇게 되었을 때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제줄에 각 프로젝트가 사회 전체에 주는 순편익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147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이들 프로젝트는 각 프로젝트 하나씩 상정해서 투표에 집어넣게 되면 모두 부결됩니다. 근데 서로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모두 채택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러한 다수의 투표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표를 교환하게 되면 거기 소수자의, 그러니까 소수의 이득을 얻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죠. 따라서 특정 프로젝트가 과반수 투표자에게 순편익을 제공을 해주는 경우에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비용이 발생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 결과 따라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투표의 거래가 다수결 투표에 발생된 결과를 개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의 거래가 다수결 투표 제도에 어떤 나타난 결과를 개선시킬 수도 있고요. 개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항상 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을 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개선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수결 투표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투표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선호를 어떻게 표출하면서 어떻게 보시면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